아직 동도 트지 않은 이른 새벽. 영선 씨는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가장 중요한 일과는 다름 아닌 화장. 제가 좀 강하게 보여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좀 남들보다 좀 강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 공들여 치장하는 데만 꼬박 2시간이 넘게 걸린답니다. 그렇게 날이 밝고 외출 준비를 마친 그녀. 그런데 복장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몸에 딱 달라붙는 점퍼 수트에 높은 통구 부츠까지 장착하는데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일하러 가요. 일하러요? 네. 무슨 일 하시길래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가보시면 아는데요. 출근 준비만 평균 3시간. 어디 공연이라도 하러 가는 걸까요? 그녀의 모습만큼이나 강렬한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도착한 곳은 번듯한 건물 하나 보이지 않는 공터. 대체 여기서 뭘 하려는 걸까 했더니 바로 옆에 덤프 트럭으로 갈아탑니다. 제 차예요. 덤프 기사입니다. 28년 차. 28년째 덤프트럭 기사로 일하고 있다는 영선 씨. 그녀가 모는 트럭은 25톤. 대한민국 도로에서 다닐 수 있는 가장 거대한 트럭이랍니다. 그런데 운전하기에는 신발굽이 많이 높아 보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편해요. 높은 신발이. 저는 낮은 신발은 신고는 이걸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해 보여도 이게 굉장히 편해요. 30년 가까운 세월 운전을 하다 보니 트럭과 한 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거의 덤프는 거의 좁은데, 그런데 특히 뒤 후진 같은 것도 잘해야지 되고, 이런 데는 특히 후진도 많이 하거든요. 두 바퀴가 꽉 들어차는 좁은 길에서도 자유자재로 핸들을 돌려 방향을 바꾸는 그녀. 베테랑 덤프트럭 기사답게 운전 실력이 상당합니다. 요즘 영선 씨는 흙을 싣고 목적지까지 나르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단순해 보여도 하루 할당량을 채우기가 만만치 않다는데요. 그녀는 어쩌다 거친 공사장 일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처음에는 아저씨가 팔을 부러지는 바람에 그냥 제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제가 하게 됐죠. 힘들었죠. 엄청 힘들었죠. 눈물도 많이 흘렸고. 하지만 애가 있기 때문에 애를 위해서 참아야 되잖아. 나도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30살까지는 트럭 운전사였던 남편을 내조했다는 영선 씨. 남편이 사고로 팔을 다치면서 고민할 틈 없이 남편 대신 트럭을 몰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일한 지 언 28년. 이 바닥에선 그야말로 최고 창급이 됐답니다. 여기다 볼까? 볼까? 이전보다 운전 조작 방식은 쉬워졌다지만 은근히 힘쓰는 일이 많은 트럭 기사 일. 투사를 하차하고 나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답니다. 높은 신발을 신고 거침없이 사다리를 올라가더니 적재함에 남은 흙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번거로워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청소를 좀 해줘요. 이게 돌 같은 거 잘못하면은 뒤에 날라오는 자가용에 유리라 깨져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흙먼지를 뒤집어 써야 하는 현장에서 불편해 보이는 복장과 화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흙먼지를 뒤집어 써야 하는 현장에서 불편해 보이는 복장과 화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또 여자가 하면은 굉장히 이 일을 쉽게 생각한다고 안 된다고 그런 소리도 들었었어요. 그러면서부터 덤프를 하면서 스모키, 약간 어두운 화장, 강하게 보이려고, 아주 강하게 보이려고. 한 바퀴 도네. 와, 이 빠지네. 동료 트럭에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요. 왜 이런데? 그러니까 노치 넣고 일단 넣고 한 번 더 밟아봐. 자, 살 올라가봐요.
이제. 아, 됐다. 오라이. 뭐 최고 큰 차 몰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일을 잘하고 어마무시한 양반입니다. 이 화장을 진하게 해놓으니까 좀 무서운 얼굴을 보였는데 차 운전도 잘하시고 솔직히 뭐 차에 대해서는 저보다 좀 많은 경력을 갖고 계시고 저보다도. 처음엔 남성 기사들 틈에서 기싸움도 많이 했다는 그녀. 상처 입는 일도 많았답니다. 높은 굽과 진한 눈화장은 영선 씨의 방패이자 무기였는데요. 인상만큼이나 똑부러지게 일을 해내는 모습에 동료들도 그녀를 베테랑 덤프트럭 기사로 인정하게 됐죠. 그날 저녁 퇴근하자마자 잠시 쉬지도 않고 바로 식사 준비를 하는 영선 씨. 그런데 화장도 머리도 그대로입니다. 전혀 안 불편해요. 안 하고 있으면 너무 허전해가지고 기운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은. 식사하시오. 눈 깜짝할 새 완성한 진수성찬. 부상에서 회복된 후 다시 덤프트럭 기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 천음 씨입니다. 오랜 시간 고된 노동을 하고 난 다음이니 두 사람 모두 허기졌을 터 말없이 배부터 채우는데요. 그런데 남편 천음 씨는 아내의 진한 화장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르겠어. 이 어느 순간에 차차 이제 시일이 그런 게 이리 되신께라 이제 차 운전하고 이런 식이 이제 머리가 자꾸 올라가더만은 시기를 뭐 어째고 됐어 오래됐어요. 그건 어느 순간에 이리 됐는데 이제 자기 개성 아닙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 이래가 되면은 현장에 가면은 또 사람들 다 좀 겁나게 보고 접근은 잘 안 나니까 좀 뭐랄까 차갑게 느껴지가. 함께 산 지 39년째.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고충을 알아주는 부부. 지금 운전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억수로 피곤해. 갔다 오면은 솔직히 거짓말하고 하루 새벽에 가야지 일 갔다 오면 버텨버려. 그래 이제 내가 좀 미안치. 내가 할 말을 해도 또 한계나 좀 그래. 나 이제 들어가서 잘게. 그런데 화장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 눕는 영선 씨. 이거 봤다. 불 끈다. 내일 아침에 봐. 남편 천음 씨의 반응을 보아하니 일상인 모양입니다. 매력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럼 언제 보시고 못 보셨어요? 별 생각도 안 하고 같이 음식이라 아주 오래돼가지고. 알고 보니 수십 년째 화장한 채로 잠자리에 들었다는 그녀. 남편에게조차 맨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흉터 때문인데 그것도 조금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피부에 이게 좀 많이 사상이 입은 것처럼 많이 파였거든. 어렸을 때 그렇게 이게 피부병이라고 그러고 막 피해 다니고 그러면은 정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5살부터 아버지의 실수로 턱 한쪽 피부에 흉터가 생긴 영선 씨. 어린 시절은 상처의 연속이었답니다. 화장으로 흉터를 가릴 수 있게 되면서 거울을 다시 볼 수 있게 됐는데요. 화장 안 할 때는 아무래도 자신감이 완전히 다운돼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바깥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모든 게 또 화장하고 나서는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뭐든지. 다음 날 모두가 잠든 새벽에 일어나서 씻고 깜짝같이 또 진한 화장으로 흉터를 가린 후 하루를 시작한 영선 씨. 모처럼 휴일, 집안 곳곳을 청소하는데요. 영선 씨가 가장 신경 쓰는 공간은 바로 이곳 옷방입니다. 근데 옷이 다 무슨 군복 같아요. 밀리터리. 네. 군복에다가 점프스트에다가 이거 다 점프스트인데 이렇게 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옷장 대부분은 셔츠와 바지가 한 벌인 점프 슈트인데요. 좀 터프하게 보이려고 좀 전사처럼 보이려고. 평소에도 여성스럽고 예쁜 치마보다는
강렬하고 스포티한 바지를 즐겨 입는답니다. 신발도 높은 굽의 부츠가 대부분이죠. 58의 나이에 좀처럼 소화하기 힘든 패션이지만 영선 씨에겐 찰떡궁합. 흉터를 가리기 위해 시작한 화장이 지금의 당당한 그녀를 만들었죠. 이제는 아예 안 물어보는 거예요. 흉터에 대해서. 아예 없는 줄 알아요. 얼굴 흉터보다는 이 얼굴 화장보다도 머리로 이제는 완전히 시선이 완전히 머리로 가더라고요. 특이하니까는. 그날 저녁 나란히 시장을 찾은 부부. 목적지는 다름 아닌 옷가게입니다. 아주 사준다 해가지고 저한테 어울릴 만한 거 없는 거야. 이렇게 저한테 어울릴 만한 거. 요런 거 있지, 뭐, 그럼 뭐. 이 두꺼운 건 안 돼요. 그거 나가보자, 이거? 요거 안 어울리겠나? 이 누가 입긴데? 내가 한번 입어보자. 요 작은 것도 있고, 저 7사이즈 때는 8사이즈. 괜찮은데. 아 근데 그거만 맨날 입고 되지 말고 이것도 한번 입어보라고. 괜찮은데. 들어가 자지. 맞습니까? 아무리 봐도 영선 씨의 스타일은 아닌 듯한데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일단 입어보기로 합니다. 아, 이 딱 맞네. 우와 치마 이상하다. 좋구만. 처음 하지 보니까. 괜찮지요? 예, 괜찮아. 그거 입을 수가. 그거 입으면 괜찮다. 마음에 안 드세요? 왜 계속 이거 치마를 안 입으시려고 그러세요? 어색해서. 어색해가지고 치마 입을 처음이요. 30년 만에 처음이요. 입으면 좋지. 그거 입어보자, 뭐. 괜고, 처음 계란고. 입어갖고. 30년 만에 치마 저고리를 산 영선 씨. 모처럼 남편 말을 들은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다음 날 제주도를 찾은 영선 씨. 그런데 정말 남편이 사준 치마를 입었네요.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모양이죠. 친정에 몇 년 만에 오니까는 좀 얌전하게 입는다고. 예. 몇 년 만에 오시는 거예요? 거의 한 5년 만에 오네요. 친정에. 오랜만에 넘어보는 친정집 대문입니다. 어머. 딸의 방문에 어머니 얼굴에도 반가움이 역력합니다. 슬립하고 신어 맞는가? 치스. 이것도. 어머니를 위해 따뜻하고 편안한 신발을 선물로 준비한 영선 씨. 나가 신어보자. 오랜만에 본 딸의 모습, 어머니 눈엔 어떨까요? 오. 이거 어울림지요? 아이고 나는 안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순수한 게 좋지. 특이하게 해보니까 안 보던 사람들은 좀 그래도 얘는 말 안 들어. 자기 할 건 그대로 하는 나이라. 오래전부터 계속된 타박에도 진한 화장을 지우지 않는 딸. 그 고집을 어머니가 모를 리 없죠. 이거 무슨 거? 불? 이거 한치 아니? 한치. 한치. 쏘마다. 이거 먹어봐. 이거 몇 년 만에 먹어보네. 보자마자 진한 화장을 두고 한 소리를 듣긴 했지만 딸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어디 가나요? 그리웠던 엄마 손맛에 마음이 푸근해지는 영선 씨입니다. 그런데 딸을 보는 어머니의 표정이 어쩐지 좀 어두운데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땐가 자기가 어디 가출해 나가나니 나갔다가 어디 집비령 사는 걸 우리가 찾았어요.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결혼은 그냥 빨리 시집에 가련해내 보내버렸어요. 태어나가 3일도 못 사는 또 애기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한 같이 살아. 아버지가 싫다고 가출한 딸은 19 꽃 같은 나이에 덜컥 엄마가 됐습니다. 아버지와의 골은 점점 더 깊어졌는데요. 사실 부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사춘기 무렵이었답니다. 아버지가 좀 고지식했거든요. 옛날 분이셔서 나이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고지식해갖고
절대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그런 거 따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자같이 좀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굉장히 싫어했고. 군인이셨던 아버지는 늘 예쁘고 여성스러운 모습을 강조하셨지만 영선 씨는 아버지의 스타일대로 살고 싶지 않았답니다. 바란 건 단 하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가출해 가서 한 9년 만에 아버지를 뵀는데 애를 데리고 그때 갔는데 안 좋아하셨어요. 저를 한 번가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애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아들을 키워 장가 보내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됐을 땐 아버지는 곁에 없었죠. 그날 오후 자체를 잊고 살았거든요. 아버지라는 나한테는 아버지가 없다. 그 정도로 그렇게 감정 같은 게 아무런 그런 게 없었는데 오직 어머니뿐이었고 아버지는 나한테는 없다. 사실 아버진 나이 40이 돼서 얻은 첫 딸을 누구보다 아꼈답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지켜주고만 싶었던 딸. 그 지독한 사랑이 딸에게 상처를 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테죠. 아버지 안 계시니까는 저 맘대로 이렇게 하고 다니고 저 욕하지 마세요 보면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애들도 잘 크고 거기서 편안하게 사세요. 그저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어쩌면 딸이 먼저 살갑게 다가와주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